과학자들이 실험쥐의 뇌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한 발짝이면 닿는 코앞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아둡니다. 하지만 쥐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도파민이 사라지니까 먹는 즐거움까지 사라진 거구나? 하지만 이번엔 연구진이 쥐의 입에 설탕물을 직접 흘려 넣어봅니다. 그러자 쥐는 설탕물을 맛있게 흡입했죠. 한마디로 도파민이 사라진 이 쥐에게도 맛있다고 느끼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먹는 건 여전히 좋아하는데 먹으러 갈 마음만 사라진 거죠. 좋아함은 살아있는데 원함만 꺼진 겁니다. 연구진은 이번엔 정반대로 해봐요. 다른 쥐의 뇌에 도파민을 잔뜩 높여놓은 거죠. 그 결과 이 쥐는 먹이를 향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실제로 먹을 때 나오는 그 맛있다는 느낌은 조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도파민을 없애도 좋아함은 그대로였고 도파민을 높여도 좋아함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뀌는 건 언제나 원함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좋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원한다. 진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매일 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막상 봐도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은데 정신 차려보면 또 다음 영상이에요. 딱히 재밌는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인스타나 스레드 새로 고침을 멈추지 못하고 딱히 필요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 쇼핑몰을 들락거립니다. 문제는 이런 중독 행동이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쥐들에게 특별한 뷔페를 차려줍니다. 베이컨, 소세지, 치즈케이크 같은 자극적인 고열량 음식들이었죠. 결과는 쥐들은 평소에 2배 달하는 열량을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쥐들의 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한 쾌락이 계속 쏟아지자 쥐의 뇌는 스스로 감도를 낮춰버렸습니다. 쾌락을 받아들이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죠. 이제 쥐들은 예전과 똑같은 만족을 느끼려면 점점 더 많은 정크푸드가 필요해졌습니다. 연구팀이 정크푸드를 지우고 평소에 먹던 사료를 넣어주자 쥐들은 사료에 아예 손도 대지 않았고요. 멀쩡한 음식이 더 이상 음식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과학자 노라 볼코프는 마약 중독자들과 비만인 사람들의 도파민 수용체를 찍어봅니다. 결과는 둘 다 같았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도파민 수용체가 확 줄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왜 뇌는 스스로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릴까요? 쾌락을 더 많이 느끼려면 수용체를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질문의 답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용의자는 내성입니다. 너무 밝은 곳에 들어가면 동공이 알아서 축소하고 시끄러운 곳에 오래 있으면 소리가 둔하게 들리죠. 뇌도 똑같습니다. 강한 쾌락이 매일같이 쏟아지면 뇌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안테나를 스스로 줄여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으로는 성에 안 차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용의자는 원래 그랬다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 건지 태어날 때부터 적었던 건지 이 순서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수용체가 적게 태어난 사람이 그 심심함을 못 견뎌서 더 센 자극을 찾아 헤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용의자. 지금까지 우리는 즐거움이 줄어드는 쪽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중독연구소 소장 조지 쿠브 박사는 전혀 다른 측면을 지목해요. 문제는 즐거움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괴로움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라고요. 강한 쾌락이 반복되면 뇌는 균형을 맞추려 스트레스와 불쾌감 쪽에 무게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났을 때 밀려오는 그 공허함은 뇌가 균형을 위해 선택한 괴로움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중에 누가 진짜 범인인지 과학자들도 하나로 좁히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은 분명해요. 강한 자극에 오래 절여진 뇌는 소박하고 소소한 쾌락들을 즐겁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 채로 사는 삶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푹 잔 것 같은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심심하고 살짝 짜증이 나 있어요. 밥을 먹어도 밍밍하고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도 시큰둥하고 친구를 만나도 빨리 집에 가서 눕고만 싶습니다. 계속 뭔가 부족하고 허전해요. 그래서 또 핸드폰을 듭니다. 잠깐 채워지는 것 같다가 끄면 더 허해지죠. 내가 우울한가? 내가 게을러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크푸드를 먹던 쥐처럼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책 한 페이지의 잔잔함, 산책 한 번의 상쾌함, 일상적인 대화의 즐거움, 이런 평범한 하루의 소소함을 더 이상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유명한 도파민 디톡스를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은 꽤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두 가지 방식으로 흘러요. 첫째는 기본 수위입니다. 우리 뇌엔 늘 잔잔하게 배경처럼 흐르는 도파민이 있어요. 이 기본 수위가 무너지면 먹이를 앞에 갖다 줘도 먹지 못하는 쥐가 되어버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 도파민이 마르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표정이 사라지고 손이 떨립니다. 이걸 파킨슨병이라고 부르죠. 즉 도파민은 완전히 비워버리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둘째는 순간 폭발입니다. 신호가 왔을 때 아주 짧게 확 튀어오르는 스파이크. 우리가 도파민 터진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순간 폭발이죠.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유행시킨 캐머런 세판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야 하는 건 도파민이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도파민을 끊는 게 아니라 스파이크를 터뜨리는 행동의 빈도를 천천히 낮춰야 한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해요?
첫째, 원함을 참지 말고 해부하세요. 중독을 연구하는 뇌과학자 저드슨 브루어는 Eat Right Now라는 앱을 만들어 과체중 여성 104명에게 실험해봅니다. 참가자들은 음식이 땡길 때마다 그 욕구를 없애거나 억지로 참는 대신 지금 몸 어디에서 원함이 느껴지는지, 그 감각이 얼마나 강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못 참고 먹기로 했다면 첫 입의 맛뿐만 아니라 몇 입 뒤에도 정말 만족스러운지, 먹고 난 뒤 몸과 기분은 어떤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죠. 그러자 뇌가 조금씩 새로운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기대만큼 좋지 않구나. 28일간의 훈련 후 원함 때문에 먹는 행동은 약 40% 줄어 있었습니다. 즉, 원함과 좋아함의 괴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자 원함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뇌가 새로 학습한 거였죠. 그러니 핸드폰 화면을 끄는 바로 그 순간 딱 3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기분이 실제로 나아졌나? 아니면 오히려 더 축 처지고 허해졌을까? 두 번째, 신호를 치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폰을 드는 상황엔 발동 조건이 있어요. 침대에 눕는 순간, 혼자 먹는 밥상, 공부나 작업이 지루해질 때 이 트리거가 당겨지는 순간 손은 이미 폰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리거를 눈앞에서 치우는 거죠. 충전기를 침실 밖으로 옮기고 알림을 꺼버리고 홈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신호를 치우고 며칠을 잘 버텼다고 해서 원함이 계속 약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쥐에게 레버를 누르면 코카인이 나오도록 학습시킨 뒤 코카인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뒤 다시 레버를 보여줘요. 쥐는 몇 번 레버를 누르다 코카인이 나오지 않자 곧 포기했죠. 그런데 코카인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똑같은 레버를 다시 보여주자 쥐들은 첫날보다 훨씬 집요하게 레버를 눌러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함이 점점 식어갈 거라 여겼지만 오히려 신호를 다시 만났을 때 더 커졌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갈망의 재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줄이고 며칠 뒤 갑자기 더 강하게 땡기더라도 내 의지력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함이 강해졌다는 것과 그 원함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원함을 파도처럼 흘려보내기입니다. 원함은 억지로 누를수록 오히려 더 세집니다. 그런데 원함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장작이 더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스르르 꺼진다는 것. 그러니 핸드폰이 땡길 때 억지로 참는 대신 지금 불이 붙었네 하며 딱 1분만 지켜보세요. 가슴이 조여오는지, 손이 근질거리는지 그냥 구경하듯이요. 참는 게 아니라 화염이 꺼질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네 번째, 빈자리에 세기를 깔아보세요. 낡은 습관을 지우기만 하면 뇌는 그 빈자리를 못 견디고 결국 다시 폰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폰에 손이 가면 머리맡 책을 딱 한 페이지만 읽는다. 화장실에 폰을 가져가고 싶으면 심호흡을 3번 한다. 이렇게 발동 조건마다 새 행동을 하나씩 붙여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판돈을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폰 안 보기를 지켰다면 저금통에 10,000원을 넣으세요. 얼마 이상이 모이면 진짜 갖고 싶었던 걸 나한테 선물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부탁해보세요. 야, 이번 주 스크린타임 30시간 넘으면 너한테 30,000원 쏜다. 판돈 걸기는 중독 치료에서 가장 효과가 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끊어내기가 힘들 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걸 직접 해보는 워크북입니다. 첫날엔 지금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봅니다. 그리고 하루씩 그 발동 조건을 눈앞에서 치우고 원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참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연습하고 유혹의 순간엔 이걸로 대체한다를 미리 배선해두고 작은 보상을 하기 싫은 일에 미끼로 묶고 밤에 내가 무너지기 전에 낮에 내가 판돈을 걸어두고 그리고 마지막 날엔 7일 동안 나한테 진짜 맞았던 방법만 골라서 나의 도파민 규칙을 3줄로 완성합니다. 더 자세한 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영상 초반에 그 쥐 기억나시나요? 도파민을 잃었던 그 쥐는 코앞에 먹이조차 먹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에 단맛을 넣어주자 여전히 혀를 내밀며 좋아했죠. 원함은 무뎌졌지만 좋아함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쥐와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스크롤, 습관적인 쇼폼 시청, 떳떳함을 채우기 위한 쇼핑. 크게 좋아하지도 않는 걸 원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 안에 좋아함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 방향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원하는 쪽으로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